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9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잘 아시죠?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했다 하는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결심 공판, 재판으로서 마지막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양철한 재판장 심리로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수사팀이 위험을 경고했는데도 이를 해소하지 않았다. 이런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잘 아시지만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있었죠. 작년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수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근데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 수사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자, 수사를 중단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도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수사심의위원회가 끝나고서 며칠 있다가 바로 정진웅 부장검사,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었죠. 부장검사가 직접 다른 검사 한 명을 데리고 수사관들하고 같이 법무연수원 그냥 그 영장을 집행하러 간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폭행 시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곧바로 나 폭행당했다 그러면서, 독직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독직이라는 게 자기 직위를 더럽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를 수행해가면서 그 제한된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폭행을 가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독직 폭행 혐의로 고발을 했죠. 근데 이 독직 폭행 혐의는요, 벌금 뭐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징역형이냐 무죄냐, 단순히 그런 정도로 결정이 돼야 한다는 건데, 오늘 그 결심 공판, 마지막 재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나갔으니까 7월 29일입니다. 법무연수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유심칩, 이거를 이제 압수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 이렇게 해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직접 그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것도 아주 이례적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진웅 당시 형사 1부장이 뭐 추정컨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한동훈을 못 잡아넣는다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갔을까? 그리고 본인이 직접 몸을 날려서 한동훈 검사장을 제압하려 했을까? 하는 짐작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누가 줬겠느냐? 당시 중앙지검장이 줬겠죠? 그 중앙지검장이 누구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걸 초반부터 이건 검언유착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짓고 검언유착으로 몰아가다가 작년 2월 달에 채널의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그 서로 대화한 내용이 있죠. 그걸 거기에서 그걸 짜깁기 해서 그래서 뭐 한동훈 검사장한테 불리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한동훈 검사장을 입건하려고 했는데, 그 전모가 공개가 됐죠. 대화록이, 녹취록 자체가 다 공개가 돼버리니까 그 녹취록을 들어본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검언유착이야, 이거는 오히려 권언유착이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권언유착이라고 반격이 들어오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수사해야 되는데, 이성윤 지검장은 계속 검언유착 부분만 수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사 1부장이 이제 수사 중간 지휘자니까 계속 압박을 하니까 이 형사 1부장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현장에 나갔겠는가, 이런 대목인데, 그렇다면 결국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마 법무부 장관의 뜻을 받들어서 스트레스를 형사 1부장한테 계속 주었을 것이다 등이 이런 짐작이 가능한 대목이죠. 그리고 실제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을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해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되니까 그 수사를 제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고검에서 그럼 수사하시오 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당시 조상철 고검장이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사표를 내고 나갔죠. 근데 그렇게 한동훈을 교수 엮어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런데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그 수사를 해서 작년 추석 때쯤이죠. 추석 때쯤에 조사를 해서 정진웅 형사 1부장을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이 돼 있었던 상태죠. 이것만 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의 공로를 독직폭행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로를 인정해서 승진도 시키고 영전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데,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서울고검에서 담당합니다. 왜 서울고검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울고검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데 그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결재는 누가 했겠는가? 서울고검장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검장이 했겠죠. 그럼 지금 고검장이 누구냐? 이성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가 어떻게 발생한 거지? 왜냐하면 징역 1년 구형을 했다는 거는 검사가 판사한테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1년 동안 감옥에 넣어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정진웅 검사를 그렇게 감싸고 한동훈 검사장을 엮어놓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가서 그 정진웅을 감옥에 1년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결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요? 그런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과연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법조인한테 물어봤더니 그럴 수 있다네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장 때의 이성윤과 서울고검장 때의 이성윤은 다르다 이거죠. 중앙지검장 때는 정진웅 검사를 감쌀 수밖에 없었던 위치고, 지금 서울고검장 때는 또 정진웅 검사한테 구형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고, 그게 가능하다니. 제 상식으로 우리가 그냥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왜냐면 자기 소신이라면 구형하지 말고 무죄해 이렇게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과 서울고검장 이성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다. 근데 제가 검사 출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검사 출신들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건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근데 여하튼 이런 일이 벌어졌다. 참 희한한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근데 오늘 재판에서 정진웅 검사는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물론 최후 진술에서는 나는 혐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지만, 정당한 법 집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계속해서 채널A 강요 미수 사건 당신이 주인 검사지요? 라고 하는 것에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결국 이거는 네가 누구냐 하는 것도 나는 답변을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창피하면 그랬겠는가 이런 또 짐작도 가능한데, 참 법조인의 세계는 저희가 알려고 하면 또 알수록 참 궁금한 대목이 많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검찰이 진술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문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서 신문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부는 검찰이 준비한 한 20개 내지 30개 정도의 신문 중에서 서너 개에 대해서만 그거 신문해라 이러고 나머지는 그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정진웅 검사의 그 어떤 위상 이런 걸 좀 봐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아까 이제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의 주인 검사냐 이것도 확인을 거부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 7월 압수수색 당시 상황, 이 질문을 비롯해서 피고인도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었나? 이런 질문을 또 검찰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정진웅 차장검사로서는 황당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지만 그때 자기도 폭행을 당했다면서 저 서울 성모병원에 누워있는 거, 그거 사진 다 지금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또 정진웅이라는 사람도 두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별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진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공판이 끝났고요. 이제 선고는 8월 12일 날 있다고 합니다. 8월 12일 날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그때 이제 정진웅 차장검사의 그 운명 결정이 되겠죠.
거기다가 한동훈 검사장이 과연 채널A 그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성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자유로워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이제 만약에 정진웅 차장검사한테 실형이 나온다면 유죄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채널A 강요 미수 사건은 어찌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 쪽에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한동훈 검사장 뭐 기소도 안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만 지금 기소가 된 상태니까 이동재 기자의 판결 그것도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우선은 이 정진웅 검사의 독직 폭행 사건에 대한 그 1심 선고가 8월 12일 날 열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대단히 주목받는 것이고 2명의 이성윤, 2명의 정진웅 이런 걸 의심할 정도의 그 행태가 오늘 벌어졌다 하는 것이 매우 관심 있게 이 재판을 지켜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